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33세 외국 태생 주 하원 의원인 맘다니 후보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미 이민 세관 집행국은 불법 체류자들을 5만 9천 명 구금하고 있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50만 명 이상 자진 출국하고 20만 명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77%가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생활비는 상승해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특정 고주파를 이용해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도 암세포만 괴멸시키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주당 진영의 30대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제도권 베테랑 후보들을 꺾는 파란을 일으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33세의 외국 태생 주 하원 의원인 맘다니 후보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를 꺾는 파란을 일으켜 버지니아 11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30대 한인 정치인 아이린 신 후보가 격변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My friends, we have done it.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의 파란이 전체 민주당 진영의 지각 변동, 변혁의 광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성 제도권, 기득권층에 머물거나 현상 유지하려는 후보들을 새 인물로 갈아치우고 뼈를 깎는 혁신을 추구해야 트럼프 공화당의 독주를 저지하고 정권을 재탈환할 수 있다는 민주당 내 거센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는 경선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이민원 귀화 시민권자 33살의 조란 맘다니 주 하원의원이 전국적 명성을 얻어온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를 43.5%대 36.4%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를 저지하려면 민주당부터 바뀌어야 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뉴요커들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일대 파란과 변혁의 광풍이 이번 토요일인 28일 버지니아 11지역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에서도 벌어질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9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화요일 저녁 포럼을 갖고 출마 이유와 우선순위, 청산이 등을 밝혔는데 30대 한인 아이린 신 후보가 바로 트럼프 공화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부터 변혁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당차게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린 신 후보는 이민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며 헬스케어 등 미국민 보호는 없애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민주당부터 나이 아닌 마인드셋으로 세대 교체와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if we're going to be the opposition party, the Democratic Party needs to actually step up and be the opposition party. And this is a moment for generational change. 선두로 꼽히고 있는 유력 후보가 고 제리 코놀리 전 하원의원과 현재 옆 지역구 연방의원들, 슈퍼팩 등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는 데 대해 기성 제도권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한다면 결코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린 신 후보는 40년 이상 미국서 살아온 본인의 아버지가 한국을 다녀오다가 공항에서 2차 검색에 걸려 수시간을 두려움에 떨었던 가족 사례를 소개하며 이민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맞서 싸워 이민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린 신 후보는 북버지니아에 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반면에 대외 원조와 서민들에 대한 헬스케어 지원은 삭감하는 트럼프 공화당의 무책임한 정책을 저지하고 정상화시키도록 투쟁 경험을 살려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린 신 후보는 WKTV와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에서는 13,000표를 얻는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1지역구에만 한인 유권자들이 2만 명을 넘고 있어 한인들만 많이 투표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겨야 될 표가 한 13,000표예요. 그래서 13,000표만 이길 수 있다면 승리하는 거니까 여기 11지구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만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한인 유권자들만이라도 뭐 50%라도 나와서 투표를 한다면 정말 뉴욕시에 이어 민주당 진영의 광풍이 몰아칠지 주시되는 버지니아 11지역구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은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돼 24일과 25일, 26일까지 사흘간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페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선거는 28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부 지역 도서관들과 센터빌 고교를 포함한 학교 등 17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이민 세관 집행국이 6월 말 현재 불법 체류자 5만 9천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50% 급증한 것이고 수용 능력 4만 1,500명보다 140%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체포와 구금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6월 말 현재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을 5만 9천 명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일기 때 최고치였던 5만 5천 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바이든 임기 말에 비해 이민 구치시설에 수용된 구금자들이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수용 능력은 4만 1,500명보다 140%를 기록해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민 구치시설이 크게 붐비고 일부는 각 지역의 일반 교도소들, 민간 감옥을 빌려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돼 있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 47%가 형사 범죄자들이어서 트럼프 2기 초반에 70% 안팎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형사 범죄자들 우선 체포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이 추적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구금자들을 보면 6월 들어 구금자들이 5만 명을 넘어 급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1일 현재 구금된 외국인들은 5만 1,300여 명으로 아이스가 미국 내에서 체포한 사람들이 66%인 3만 4천 명이고 34%인 1만 7천여 명은 국경 인근에서 CBP가 체포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는 구금자들이 5만 6,400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아이스의 미국 내 체포가 70%인 3만 9천여 명이고 30%인 1만 7천여 명은 국경 등에서 CBP가 체포한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2월과 5월까지는 구금자들이 매달 4만 명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던 직후인 1월 26일에는 구금자들이 3만 9천 명으로 38%인 1만 5천 명이 아이스가 미국 내에서 체포한 사람들이고 62%인 2만 4천 명은 국경 부근에서 CBP가 체포한 외국인들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 구금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이민 구치시설의 수용 능력을 현재 4만 1,500명에서 10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50만 명 이상 자진 출국하고 20만 명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연방 대법원의 허용으로 임시 체류 허가자 100만 명 이상이 출국령을 받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첫 해 10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나서 불법 체류자들은 자기 추방을 선택해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받고 미국을 떠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Simply show up at an airport and receive a free flight CBP home, where illegals can book a free flight to exit bonus for illegals to further incentivize their self-deportation. You will be fined nearly $1,000 a day, imprisoned, and deported. You will never return. But if you register using our CBP Home app and leave now, you could be allowed to return legally. 불법 체류자 한 명을 추적 체포해 추방하는데 $17,100나 써야 하기 때문에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반년 동안 근 100만 명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외국인 노동력이 100만 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연방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급감한 이들 외국인 노동력 100만 명 가운데 적어도 50만 명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났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뉴욕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반년 동안 대략 2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최소한 7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 불법 체류자들이 이미 급감했을 것으로 뉴욕 포스트는 추산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하반기 반년 동안에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획기적으로 늘려 첫해 100만 명 이상 추방한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허용으로 일시 치료 허가를 받고 거주해온 외국인들이 최소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이상 자진 출국 또는 추방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종료를 허용해 패롤이라는 임시치료허가 프로그램의 하나인 CHNB로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3만 명이 출국령을 받고 자진 출국하든지 아니면 강제 추방됩니다. 또한 TPS라는 임시보호 신분으로 거주해온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도 출국령을 받고 같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시절 CBP1 앱을 통해 피난민 신청을 수속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본 98만 명도 프로그램 종료로 이제는 180도 바뀐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을 신고하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며 자기 추방, 자진 출국자들에게는 무료 항공권과 $1,000씩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이를 거부하다가 체포되면 하루 $998씩 최대 5년치 18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강제 추방돼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77%가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생활비는 상승해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72%, 2024년에 75%에 비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가구 연소득이 10만 달러는 넘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를 맞아 재정 불안에 시달리는 미국 성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재정 안정을 못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미국 성인들은 전체의 7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는 2023년 72%, 2024년 75%에서 2025년에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들의 중위 연임금 소득은 2023년 현재 81,51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 물가 급등에서 이제는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미국민들의 생활비는 여전히 크게 올라 있습니다. 2020년 1월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10만 달러 소득은 2025년 4월 현재로 환산할 경우 12만 4,300여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인상 등으로 같은 돈을 벌어도 6년간 2만 4천 달러의 구매력을 상실해 그만큼 적게 구매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를 벌어야 재정 안정을 느끼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미국 성인들의 거의 절반인 45%는 1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재정 안정을 느끼는 연소득에 대해 미국민들의 19%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15만 달러 이상으로 밝힌 미국 성인들은 전체의 26%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는 10%였고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는 8%로 조사됐습니다.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는 되어야 재정 안정, 편안한 생활을 느낄 수 있다는 미국 성인들은 전체의 3%였고 100만 달러 이상도 5%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산층들을 보면 미국 성인들의 20%는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만 되더라도 생활 안정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14%는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로 응답했습니다. CBS 뉴스는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민들이 적어도 10만 달러는 벌어야 오르기만 하는 생활비를 충당하며 다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항암 치료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부작용의 한계가 있는데요. 최근 특정 고주파를 이용해 암세포에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괴멸시키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주파 온열 치료가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가 전통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치료법이 방사선 치료보다 암세포 사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제학술지 플로스1에 소개돼 전 세계 의료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년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전이성 복부림프절 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 그룹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은 환자는 평균 HU 수치가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종양 내 괴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방사선 치료만 받은 그룹은 HU 수치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체온을 강제로 40에서 43도까지 올려 종양 조직에 열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정상세포는 44도 이상에서 손상을 입지만 암세포는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멸합니다. 특히 리미션이라는 고주파 장비는 초당 46만 번의 고주파를 전달해 신체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하는데 혈관이 발달하지 않은 암 조직은 이 열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괴사하게 됩니다. 이번 치료에서는 기존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하던 말기 암 환자에게서도 고주파 온열 치료는 종양괴사를 유도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며 6년간의 임상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상 연구의 대부분은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이뤄졌고 리드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암종과 환자군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치료 표준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열 치료는 단순한 암세포 파괴 이외에도 면역력 강화, 신진대사 촉진, 통증 완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면역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의 김의신 종신교수 역시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온열치료 단독으로의 암 완치는 어렵지만 독성이 낮고 면역력을 높이는 보조 치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기존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병행 치료의 보완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의료계에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